정장 입은 남자가 벚꽃공원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습니다. 벚꽃 아래 돗자리, 술자리, 도시락,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근데 저 남자 지금 회사 업무 중입니다. 상사 자리 맡으러 아침 사법시에 출근한 거예요. 공원으로. 이게 지금 일본에서 매년 봄마다 벌어지는 실제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장면 안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노동구조, 세대 갈등, 경제 불안이 전부 압축돼 있어요. 오늘 이거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일본이 저렇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분들은 보통 벚꽃 하면 연인끼리 사진 찍고 가족끼리 산책하고 카페 가고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벚꽃이 피는 순간부터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돼요. 누가 먼저 자리 잡을 거냐? 누가 상사 옆에 앉을 거냐? 누가 술 따를 거냐? 누가 행사 총무 맡을 거냐?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도쿄의 대표 벚꽃 명소인 요요기 공원은 꽃놀이 시즌에 인파가 폭발했고 공원 측이 직접 나섰습니다. 무인 돗자리 선점 금지, 로프와 팻말을 이용한 자리 차단, 원을시 이후 쓰레기장 폐쇄, 대형 장비 반입 금지. 벚꽃 축제에 공원이 긴급 공지를 내야 할 정도면 이건 그냥 꽃놀이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본 회사에서 벚꽃놀이는 아직도 사실상 반강제 회사 행사처럼 남아있는 곳이 적지 않아요. 4월은 일본에서 입사, 인사이동, 부서 재편이 동시에 몰리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벚꽃놀이가 단순한 야유회가 아니라 신입사원 소개, 상사와 친목, 팀 결속, 분위기 점검까지 전부 섞인 봄철 조직 적응 의식처럼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회식의 불편함과 체육대회의 강제성, 그리고 신입 환영회의 긴장감을 벚꽃 아래서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야후 재팬에는 이 문화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달렸는데 제일 많이 공감받은 댓글이 이겁니다. 벚꽃은 예쁜데 회사 꽃놀이는 하나도 안 예쁘다. 좋아요가 15,000개 이상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이 달린 댓글이 이거예요. 상사 눈치 보면서 마시는 술은 봄이 아니라 벌칙이다. 이것도 좋아요가 12,000개 넘습니다. 일본인들 스스로도 이 문화를 낭만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 이 댓글 2개가 다 보여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반전입니다. 벚꽃놀이의 진짜 주인공은 벚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 맡는 사람이에요. 일본 회사에는 이 시기 벚꽃놀이 간사, 총무, 담당자 같은 역할이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장소 선정, 날씨 체크, 참가 인원 파악, 회비 정리, 술과 음식 준비, 자리 선적, 게임 준비, 사진 분위기까지 관리해야 해요. 꽃놀이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야외 행사 운영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자리 잡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침 일찍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노트북 켜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실제로 보입니다. 정장 입고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들. 멀리서 보면 여유로운 봄날 같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회사에서 시킨 업무 수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면이 왜 한국인한테 추격이냐면 우리는 최소한 벚꽃 보러 간다 하면 그래도 즐기러 간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즐기기 위해서 먼저 노동을 해야 합니다. 낭만조차 업무화 돼버린 거예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지금 여러분 회사 단체 채팅방에 이번 주말 벚꽃놀이 필참입니다. 아침 8시까지 나오셔서 자리 맡아주세요.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나중에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래도 인간관계 때문에 간다. 절대 안 간다. 돈 주면 한다. 퇴사 고민한다. 이 4개 중에 어디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젊은 층 반응이 정확히 이 4갈래로 갈리거든요.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인데요. 벚꽃놀이 자리를 이제는 돈 주고 맡깁니다. 네, 진짜예요. 자리 잡는 대행 서비스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고객 대신 공원 가서 자리를 맡아주고 원하면 돗자리, 의자, 조명, 심지어 세팅까지 다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시세 기준으로는 시간당 2,000엔에서 4,000엔 수준이고 심야 할증과 교통비까지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시간당 2만 원에서 4만 원을 내고 누군가한테 공원에서 자리 좀 맡아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 올해 벚꽃 시즌에 예약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일본 예약 플랫폼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자리 대행 서비스 3월 초에 이미 마감됐어요. 내년엔 2월에 예약해야 할 듯이라고요. 여기서 일본 사회의 진짜 본질이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대신 그 문제를 서비스화하고 산업화합니다. 너무 줄 서야 한다. 줄 서주는 서비스가 생깁니다. 자리 맡기 너무 힘들다. 자리 맡아주는 서비스가 생깁니다. 이게 일본의 강점이자 한계예요. 시스템은 정교합니다. 근데 사람은 더 피곤해집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이걸 보면 아니 그 정도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안 가면 눈치 보이는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눈치 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걸 뒷받침해요. 도쿄 상공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봄 기업의 꽃놀이, 환영회, 친목회 개최 비율은 23.8%로 전년 29.1%보다 내려가면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겉으로는 아직 일본이 이런 문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지금 일본에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겉에 일본은 전통, 예의, 단합, 계절감, 이거 속의 일본은 귀찮다, 피곤하다, 시간 아깝다, 사생활 지켜라 입니다. 이 충돌이 지금 벚꽃놀이에서도 그대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웃긴 에피소드가 아니라 일본 경제와 노동 구조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임금은 올린다고 하지만 체감은 약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사람은 피곤하고 회사 충성도는 낮아지고 그런데도 옛날식 조직 문화는 아직 남아있는 굉장히 애매한 과도기 한가운데 있거든요. 2026년 조사에서도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 계획 비율은 높지만 5% 이상 인상 비중은 전년보다 낮아졌고 지속 가능한 임금 인상에 자신 없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돈은 충분히 못 올려주는데 소속감은 유지하고 싶고 조직 문화는 붙잡고 싶고 결속은 필요하니까 결국 회사는 이런 관계 행사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못 잡으니까 분위기로 잡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젊은 세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봉 더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공원까지 불러내냐. 이 말이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은근히 공감받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본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서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어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말 아침 8시에 공원 가서 돗자리 깔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요. 이 댓글 하나에 일본 2030세대의 피로감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오히려 실내 꽃놀이가 뜹니다. 회사 회의실이나 이벤트 공간을 꾸며서 케이터링을 부르고 벚꽃 장식을 하고 짧고 깔끔하게 끝내는 방식이에요. 겉으로 보면 좀 웃기죠. 아니 벚꽃놀이를 실내에서 한다고?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비 와도 괜찮고 자리 전쟁도 없고 상사도 덜 피곤하고 신입도 덜 힘들고 사진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 문화가 있다는 포장도 가능합니다. 즉 낭만은 사라졌는데 형식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후지팬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실내 꽃놀이라도 가야 한다면 그게 꽃놀이인지 회의인지 모르겠다. 공감을 엄청나게 받은 댓글입니다. 이 한 줄이 지금 일본 직장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그냥
남의 나라 웃긴 문화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팀빌딩이다. 소통이다. 우리 문화 만들어가자라는 명분으로 주말 행사, 워크숍, 야외 활동을 강요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명분은 늘 좋습니다. 소통하자. 친해지자. 좋은 분위기 만들자. 근데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간 뺏기고 눈치 보이고 튀지도 못하고 결국 또 평가받는 자리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같은 벚꽃 아래 있어도 누군가는 봄을 즐기고 누군가는 회사에 끌려 나와 있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보여주는 건 바로 그 경계가 무너진 사회의 모습이에요. 원래 일본의 벚꽃놀이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해안 시대 귀족들이 벚꽃 아래서 시를 읊고 에도 시대에는 서민들이 도시락 싸서 나가서 짧게 피었다. 사라지는 꽃의 덧없음을 즐겼던 문화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 자연조차 조직과 시스템 안으로 편입돼 버린 겁니다. 규칙이 붙고 눈치가 붙고 역할이 붙고 책임이 붙고 결국 인간관계 비용이 붙었어요. 일본은 벚꽃도 그냥 못 봅니다. 비정상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걸 문화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 회사에서 이번 주말 벚꽃놀이 필참입니다. 아침 8시까지 가서 자리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인간관계 때문에 간다. 절대 안 간다. 돈 주면 한다. 퇴사 고민한다. 이 4가지 중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본에 살아보신 분, 일본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현실이 어땠는지 풀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벚꽃놀이보다 더 충격이었던 일본 회사 문화가 있으면 꼭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일본의 진짜 현실, 한국인이 알아야 손해 안 보는 구조까지 계속 날카롭게 파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좋아하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은 왜 점점 낭만조차 피곤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 흐름을 더 깊게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벚꽃은 잠깐 피고 사라지는데 그 아래 드러난 일본의 현실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